경제적 자원 배분, 세대 간 불평등의 갈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원 배분, 세대 간 불평등의 갈등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이끌어갈 민규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2025년 서울에서 활동하는 28세 사회학자로 세대 간 갈등의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 도서관에서부터 출발해 경제학자와 철학자의 통찰을 빌릴 예정입니다. 자, 함께 이 복잡한 여정에 동행하시겠습니까?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정의 시작, 초기 관찰과 문제 제기. 서울대학 도서관에서 한 통계 자료가 눈에 들어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 복지 예산,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 등이 전체 복지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복지 예산, 기본소득, 주거 지원 등은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왜 노인복지가 이렇게 우선시되는 걸까? 우리 젊은 층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까? 이 질문은 세대 간 경제적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을 탐구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들은 취업난과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실업률은 9.5%로 OECD 평균 5.8%를 크게 상회하며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노인층은 국민연금 월 평균 80만 원과 의료비 지원 연간 1인당 500만 원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의 씨앗임을 깨닫게 합니다. 26세 박모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월급 180만 원을 벌지만 반지하 방세 50만 원과 학자금 대출 상환을 30만 원으로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내가는 세금이 노인 복지에 쓰인다는 걸 알지만 정작 나를 위한 지원은 없어 라는 한숨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 목소리는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이 불균형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드러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했으며 이는 2020년대 청년층에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2022년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 78%의 20대 42%를 훨씬 앞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노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며 젊은 층의 필요가 소외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만남, 경제적 자원 배분의 현실과 케인스의 통찰. 20세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의 가상대화가 시작됩니다.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 정책과 재정 분배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질문이 흘러나옵니다. 왜 지금 한국에서는 노인 복지가 젊은 층의 지원보다 우선시되고 있을까요? 이건 공정한 걸까요? 케인스는 대답합니다. 경제적 자원 배분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층은 투표율이 높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세대에게 장기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이 통찰은 2023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2060년을 떠오르게 합니다. 현재 20대가 노인이 될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세대 간 부담이 불균형하게 전가되는 셈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은 연간 2조 원에 불과해 20대 1인당 지원금이 월 1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노인 의료비 지원은 연간 20조 원을 넘습니다. 케인스는 이어 말합니다. 정부는 단기적 안정 대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자원 배분은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구조다. 이 분석은 2024년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 검토에서 청년층의 불만이 옷이 5%로 나타난 조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례를 더 들여다봅니다. 25세 김모 씨는 대기업 정규직을 꿈꿨지만 2년 인턴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월급 200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방세 50만 원을 감당하며
내 세금이 노인연금에 쓰이는데 나는 왜 집 한 칸 얻기 힘드냐고 불평합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이 청년층을 올가매고 노인 복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케인스는 이를 경제적 자원의 시간적 불균형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 노인층은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그 대가로 현재 복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며 젊은 층은 창의적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자원 배분이 과거의 공로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탐구,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적 영향.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2%가 노인 복지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노인층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으로 표출됩니다. 예를 들어 27세 최모 씨는 부모 세대가 누린 안정적인 일자리 공공기관,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하며 자신은 플랫폼 노동 배달,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의 월 수입은 250만 원이지만 주거비와 생활비로 200만 원이 소진됩니다. 반면 70세 이 모할머니는 국민연금 90만 원과 아들 지원으로 생활하며 젊은이들이 게으르다고 비판합니다. 이 대립은 세대 간 상호 이해 부재를 보여줍니다. 케인스는 이를 소득 분배의 세대적 왜곡으로 진단합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것이다. 2024년 청년 실업률 9.7%과 노인 빈곤율 36%의 대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노인층은 빈곤으로 고통받지만 자원 배분은 전자의 필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문화적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2023년 여론조사에서 20대의 45%가 노인복지 예산을 줄이고 청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60%는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이해, 부족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케인스는 경제적 조화는 사회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며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성찰, 철학적 관점과 정의의 추구. 이제 철학적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 주목받습니다. 롤스는 정의의 베일 개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대적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한 자원 배분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내가 노인도 청년도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자원을 배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공정할까? 롤스는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 36%가 청년 실업률 9.7%, 이 모두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미래가 지속 가능하다. 이는 2025년 노인 복지 예산 25조 원이 청년 지원 4조 원을 압도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익힙니다. 이 철학적 시각은 사례에서도 반영됩니다. 29세 장모 씨는 주거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금리가 4%로 높아 포기했습니다. 반면 68세 최모 할아버지는 국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롤스의 관점에서 이는 최소 이점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기회가 제한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규는 이를 더 심화합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세대 간 계약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층이 과거의 공헌을 인정받는 대신 젊은 층의 미래 기회를 보장하는 상호 약속이 필요합니다.
2024년 스웨덴의 세대 간 재분배 모델 노인 세금 일부를 청년 교육에 재투자한 이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잠재력을 지닙니다. 네 번째 탐구, 갈등의 심화와 대안 모색. 세대 간 갈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 번집니다. 2023년 한국 사회 갈등 조사에서 20대의 50%가 노인 세대가 자원을 독점한다고 느끼는 반면 60대 이상의 55%는 젊은 세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례로 24세 이 모 씨는 배달 노동자로 하루 12시간 일하며 월 300만 원을 벌지만 주거비와 생활비로 고갈됩니다. 그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빠라며 분노를 드러냅니다. 반면 71세 김모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가 고생한 걸 모른다며 반박합니다. 이 대립은 과거와 현재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대안으로 케인스는 재정 정책의 재조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예산의 10%를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에 전환하면 연간 2.5조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네덜란드의 청년 고용 프로그램 실업률 4%의 감소처럼 긍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롤스는 이를 보완하며 정의로운 재분배는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다섯 번째 성찰, 공생의 가능성과 미래 비전. 갈등의 해결을 위해 공생의 가능성이 모색됩니다. 2023년 일본의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은 노인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기술을 결합해 취업률 15% 향상과 노인 만족도 7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청년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디지털 기술로 노인을 지원하는 상호 교류가 제한됩니다. 철학적으로 롤스의 정의로는 차등 원칙을 통해 불리한 세대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청년 실업률 완화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노인 빈곤율 36%가 청년 실업률 9.7%를 동시에 낮추려면 정부가 세대 간 협력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결론을 맺습니다. 세대 간 불평등은 구조적 문제이지만 공정한 자원 배분과 상호 이해를 통해 극복 가능합니다. 시청자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은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